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준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요, 목요일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지금 세계 정세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헝다그룹도 그렇고, 지금 갑자기 북한도 종전선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도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은데 별로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볼까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데 도움 될 것 같으니까요,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봤더니 윗꼬리를 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까지 갔을 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장중에 이미 이렇게 흘러내렸다라는 것은 갑자기 반전으로 이렇게 다시 또 상승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올라갔다가 내려간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음봉세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는요, 추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가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일단 월요일이라서 크게 이렇다 만한 악재라던가 뉴스, 미국장이 움직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고 멈춰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은 우리나라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국장이 여기서 더 올라갈 건가 아니면 밀릴 것인가를 좀 체크하고 우리도 따라가겠다라는 형태로 그냥 쉬엄쉬엄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특징은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쪽에서는 이제 돈이 좀 빠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급등락이 많은 그런 종목들에서는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소형주, 기술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 이런 데선 돈이 빠져나옵니다. 코스닥은 살짝 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급등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큰 특징이라든가 호재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핵심 산업이 급등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호재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갑자기 돌발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죠. 관리 종목에다가 별 볼 일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급락 이후에 정지 그리고 다시 급등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별 호재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돌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요즘은 크게 올라오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일성건설이나 삼육물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스무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근접으로는 지금 21종목이 급등이 되어 있습니다. 캐리소프트부터 해서 지금은 국전약품까지 있는데, 데브시스터즈는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오늘은 시가는 떴지만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잡는 게 사실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가 아니라 내 계좌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라고 보면 돼요.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요, 동시에 계좌 방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격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축구로 친다면 수비에 아무도 없는 거죠. 골키퍼도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11명의 축구 선수가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만 내려고 막 수익 하다 보니까 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내 계좌는 이미 박살나고 있는데 수익을 쫓아다니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안 잡는 게 방어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잡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기업들, 12개의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삼부토건부터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요건 이제 이낙연 관련주죠.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은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못 쓰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어떤 기업들은 급등은 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급등하는 기업을 잡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요,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잡아야 돼요. 게임주에서도 급등하니까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인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잡주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은 안 했지만, 상승하지 않았지만, 종목은 좀 빠져있지만 괜찮은 기업인데다가 재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세우글로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기업이에요. 밀양시 쪽에 토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밀양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밀양 신공항 이야기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밀양 신공항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있던 기업이었는데 뭐 거래 정지를 당했죠. 그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로 이어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상한가 흘러간 기업 중에 압도적으로 날아갔던 거 흥하해운인데요. 제가 월요일이죠. 오늘 상한가 풀리면서 이거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잘 이행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월요일에서 타임머신 타고 금요일에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우글로벌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거래량은 900만 주입니다. 근데 매수 잔량은 100만 주밖에 되지 않죠. 그 말은 흥하해운보다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고점까지인 7,000원부터 8,000원 500원? 뭐 요 정도 사이쯤에서 이제는 고점 만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충분히 날아가거나 점상한가 날아가기보다는 바로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종목은 조금 접근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거래 정지 당했다가 풀렸다면은 아이고 나에게 탈출 기회를 주는 거구나라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뭐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상급등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노리다가 물렸을 때 손실 나는 것과 시간, 뭐 감정 그런 소비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나 공격 방어로 생각한다면 방어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이죠. 왜 엮였는가요? 라고 했을 때 뭐 안에 내부자가 있다든지 뭐 홍준표 관련 인사가 앉아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토목건축 그리고 사회인프라, 녹지조성사원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윤석열 관련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글쎄요. 윤석열 전 총장께서 뭘 했다고 아직까지 이거랑 뭐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급등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기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윤석열 관련주도 엮여 있는데 이재명 관련주도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호남권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쪽에다가 주택 사업을 하겠다라고 경기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건축 정책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누가 말하든 간에 계속 엮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이 어딜까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업 잡지는 않아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고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역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적당히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이 옳다. 그게 어딘지는 스스로에게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매도해도 되겠다 싶은 자리에서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지금부터 매도는 언제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습니다. 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하겠다. 그게 맞아요. 나중에 매도하겠다. 그게 맞아요. 또는 떨어지면 6,000원에 매도하겠다. 그게 맞습니다. 7,000원 매도하겠다. 그게 맞습니다. 그냥 매도가 옳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육물산입니다.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 쪽에 DMZ 쪽에 땅이 있다라고 하죠. 파주 공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주, DMZ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오늘 사실 철도 테마라든지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엮여 있어요. 그래서 남북 경협, 북한이 이제 종전 선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 미국에서도 대화를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삼육물산이 다시 한번 더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이제 포장 용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코로나 수혜주로도 급등을 했던 기업이에요. 삼육물산 자체가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업종에서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나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위생 포장 용기라던가 이런 걸 하다 보니 사람들이 뭐 요즘에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가톤팩 시장 하니까 우유 시장에 괜찮지 않을까 했지만 우유 시장 생각하시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학생들 학교 가야지 우유를 많이 먹는데 학교 안 가니까 우유를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마는 좋았는데 하고 있는 업황하고 사실 안 맞는 이야기로 급등을 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는 파주 쪽으로 엮여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사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삼육물산을 투자한다라고 예를 든다면은 자기가 하는 일부터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로만 급등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가격의 급변동이 있을 뿐인 것이 투자 가치로서는 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조금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능한 사람들, 차트를 보면서 호가를 보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업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장기 투자 한번 해볼래요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뭣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물려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반등을 통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미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10,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지만 역시나 뭐 매력적이거나 체크해봐야 될 기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도회장에서 주인공들이 댄스를 추고 있으면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다 펼쳐지면서 조연 또는 뭐 남자 1, 남자 2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배우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주인공 얼굴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주인공이 춤추지 않고 있으면요, 거기에 누가 올라와서 춤추든지 간에 뭐 취객이 올라와서 춤출 수도 있고요, 난동을 피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주인공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 스포트라이트가 없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잡주들이 너무 설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해서 홀려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계좌엔 잡주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시고 집중을 좀 잘하시고 조금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엉덩이 무겁게, 그리고 손가락을 최대한 묶어놓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시장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뭘 사야 된다, 뭘 팔아야 된다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뭘 사거나 팔아야 될 시기는 언제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변을 돌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거, 주객전도가 되지 않는 삶을 권장해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조금 같이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